(50년대에) 음식물의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한 양은 50년대에는 사과 2알과 시금치 1단에 있던 네네. 미네랄을 섭취를 하려면 2000년대에는 사과 13알, 시금치 19단을 먹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토양에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아시네요. 공대에 나왔습니다. 네. 자, 이유는 네. 요것도 나는 몸신이다에서 나왔습니다. 네네. 자, 미네랄이 없는 토양에서 자란 야채나 과일에는 미네랄이 없고요. 그 미네랄이 없는 야채나 과일을 사람이 섭취를 하게 되면 역시 미네랄을 섭취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이 미네랄이라는 게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그 무기질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유기질, 무기질 할 때 네네. 그 무기질. 그렇기 네. 때문에 야채나 과일을 통해서 충분히 미네랄을 섭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미네랄을 원래는 섭취를 그 해줘야 되는데요. 영양제 먹잖아요. 네네. 무기질, 뭐 미네랄, 무기질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 네. 그 영양제 많이 먹으면 이 미네랄 부족한 거를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약사님한테 여쭤봤는데 네. 그분이 왜 미네랄 워터를 먹어야 되냐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루에 만약에 어떠한 영양 성분이 100g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알약을 하나를 먹으면 내 몸에 흡수가 되는 거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 약이든 마그네슘 약이든 그런 약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고요. 한 알 먹을 걸 2알을 먹어도 어쨌든 흡수되는 거는 그렇죠. 얼마 안 많지 된다.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네랄이 잘 흡수되려면 물을 통해서 먹어야 섭취를 된다. 해주는 게 가장 많은 미네랄을 섭취를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아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랑 비타민, 네. 무기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생성이 돼요. 그리고 미네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은 꼭 음식물을 통해서만 섭취를 해줘야 하고요. 그렇죠. 만약에 비타민이 부족해. 그러면 미네랄이 비타민의 역할을 좀 도와줄 수가 있는데요. 네. 미네랄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머리카락, 뼈, 아니 뭐 이렇게 피부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은 꼭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뭐 미네랄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네. 우리가 지금 주제가 네. 아까 좋은 물, 건강한 물 마시기였는데 건강한 물의 그 요소가 아까 깨끗한 물, 네. 그리고 용존 산소량이 많은 물, 그리고 네. 미네랄이 많이 물. 들어간 물. 네. 그 물을 찾으러 한번 이제 가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제일 흔한 거는 수돗물이에요. 네, 맞아요. 수돗물은 어떻게 건강한 물인가요? 수돗물은 물 자체는 건강하지만 네. 그 물이 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수도 배관을 타고 흘러서 우리 집까지 오잖아요. 근데 아우, 네. 우리나라 수도 네. 배관이 심하게 노후돼서 네. 그 안에 발암 물질인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을 계속 배출을 한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에폭시 배관으로 바뀌기는 했으나 그래도 발암 물질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뭐 보리차를 끓여 드시고 무슨 차 끓여 드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수돗물을 끓여서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나도 그렇게 드실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집 물이 안전한지 알아볼 수 있는 네. 방법이 다들 지금 온라인에 다 익숙하시잖아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요거는 메모를 하시거나 캡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물사랑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물사랑 누리집에 수돗물 수질 검사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다 무료로 진행을 해서 우리 집 수돗물이 안전한 물인지 안전하지 않은 물인지 체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꿀 정보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네. 다음에 많이 드시는 물들이 생수죠. 생수죠. 네. 근데 생수 혹시 보셨나? 작년에 막 이 기사는 진짜 자주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질 부적합한 먹는 생수가 뭐 많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드실 때 뭐 브랜드나 업체나 잘 보셔가지고 네네. 골라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은 게 뭐냐면 생수 자체가 원래는 나쁜 게 아니어야 되는데 생수는 보통 이제 어디 땅 속에서 채취하잖아요. 네. 근데 땅 속이 오염돼서 그렇다면서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땅에서 물을 캐내는 게 사실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수질 부적합 판정 받는 생수들이 많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기 부적합 판정받은 생수 업체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생수 구입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 혹시라도 수돗물을 끓여서 드신다라면 네. 보리차나 어떠한 알갱이를 넣어서 끓이시고요. 그러면은 그 염소질이 불순물들이 네네. 쫙 오른 다음에 식기 전에 건더기를 건져내서 식은 물을 드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물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그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미네랄이 많이 들어간 물을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생수에는 미네랄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있나요? 아, 그러면 제가 네. 여기에서 물의 종류 중에서 미네랄이 가장 많은 물은 무슨 물일까요? 5글자입니다. 또 문제를 내시네. 또 네. 물 20명 드립니다. 뭘까요? 우와, 네. 5글자입니다. 5글자. 종류는 정수기, 수돗물. 벌써 나왔어요. 어디예요? 천서미님. 야, 진짜 공대 나오셨나요? 네. 천서미님. 그러면 한 팩? 20개 네, 들어간 한 한 팩 팩. 드리겠습니다. 네, 천서미님. 해양심충수가 미네랄이 많이 들어간 물이라는 거죠? 네네. 해양심충수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심충수는 네, 일단 네. 자, 해양심충수는 첫 아, 번째 또 시험 봐야 돼, 이거 진짜. 바닷가의 네. 어느 곳에 구멍을 뚫어서 그 네. 안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물이다. 얘가 그림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2번은 뭐냐면 네. 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땅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땅에 들어가 있지 않고 얘 치수관이 둥둥 떠 있거든요. 2번. 아깝다. 그렇지. 느낌상 2번이었어요. 네, 맞아요. 보통 네. 바닷물이라고 하면 1번처럼 어딘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을 끌어올린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요. 해양심충수는 그냥 바닷물입니다. 네, 바닷물은 바닷물인데 어떤 바닷물이냐? 자, 일단 해양심충수를 설명을 드리려면 태양광이 도달하느냐 도달하지 않느냐. 자, 태양광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이는 바닷가로부터 200m 아래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낮에는 해를 받아서 네. 얘가 뜨겁고 밤에는 해를 그렇죠. 받지 않으니까 차갑고 그러면은 대륙봉이라고 하는 그죠? 네.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을 200m 위에 있는 물을 표충수라고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물을 해양심충수라고 네네네. 하는데요. 200m 정도가 되면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하게 수온이 내려가고 급격하게 밀도가 올라가서 별도의 띠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표충수하고 아래에 있는 해양심충수하고 얘네 두 개가 섞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아예 다르겠네요. 그렇죠. 빛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깊은 바다 같은 경우는 초록빛이 아니라 좀 짙은 남색빛? 네,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해양심충수는요, 1년 연중 항상 1도에서 2도 정도의 저온을 유지를 하고요. 네. 위에 있는 표충수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 몸을 이루고 있는 혈액, 혈장, 그리고 양수. 우리 사모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양수. 그 성분하고 미네랄 밸런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해양심충수와 양수가. 네네. 보통 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칼슘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뼈가 이루고 있으니까. 네네. 뼈 이외에 나머지 혈장과 혈액과 나머지 성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칼슘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미네랄 약을 많이 드시는 게 마그네슘이랑 칼슘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 그렇구나. 칼륨, 칼슘이 3대 1대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양심충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혈행 개선, 혈액순환을 엄청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해양심충수로 많이 드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종도 완화가 되고요.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양수의 성분을 맑게 해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준다고 해서 임산부들한테 굉장히 좋은 물이죠. 그래서 사실 아까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물에 녹아있는 미네랄 섭취가 훨씬 흡수율이 좋다. 네. 그러면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해양심충수를 먹는 게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저희 물이 흡수율이 다른 생수보다 좋기는 한데요. 그게 미네랄이 많다기보다는 저희가 바다 깊은 곳에서 얘를 취수를 하잖아요.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수백 미터에 있는 바다 자체가 이 물들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 분자의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수들보다 우리 몸의 흡수율을 더 좋게 해줍니다. 그렇군요. 한번 해양심충수의 효능, 효과가 뭐가 있는지 좀 설명 더 해주실 수 있어요? 네네. 제가 여기 처음에 왔는데
양수의 성분이랑 바닷물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네.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해안은 양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에 둘러싸여 있고 양수는 바닷물의 성분과 비슷하다. 라고 나와서 진짜네? 이야. 라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소변으로 더럽혀지는 그 양수를 음. 해양심층수로 더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줄 그러니까 이 수 있는 얘기가 거죠. 양수가 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미네랄의 비율이 네, 마그네슘, 같다는 칼륨, 거죠. 칼슘이 바닷물과 비슷하다는 거죠. 짠맛이 난다는 뜻이 아니고 그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뼈와 네. 치아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요. 우리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활발하게 에너지 대사에 도움도 주고 산모에게 부족한 영양분도 공급을 해줍니다. 자, 일단 저희 산모님들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제가 임신했을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네. 변비? 근데 화장실을 네. 가는 게 너무 힘든 여자분들 거예요. 많이 괴로워하시는 제가 물을 건데. 많이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화장실 가는 것도 되게 한번 힘들었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해양심층수를 가지고요. 이제 변비에 관련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물론 변비에는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생수를 마신 사람은 60%, 해양심층수를 마신 사람은 94%가 변비 개선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어쨌든 좋긴 좋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로 제가 지금 효과를 많이 본 게 물을 마신 다음에 변비가 없어졌어요. 거기까지 얘기해야 돼요? 네네. 정말 변비에는 효과 좋습니다. 네. 네. 여자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라. 심지어 다 기절하신대잖아요. 그래. 남자들이 사실 잘 경험 못하는 건데 그러시군요. 한번 꾸준히 저희 물을 1리터 이상씩 드셔보시면 네.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가지면 임신을 하시면 얼굴이 많이 푸석푸석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화면 보여드리고 싶지 않고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네. 대표님 혹시 뭐 드세요? 저요? 얘기해보세요.